자, 68회 전산 회계 1급 68회 기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론 보도록 할게요. 68회 다음 회계 기간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0일인 경우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7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보유 중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선은 보시면 여기 속으면 안 돼요. 7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보유 중인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유동자산. 내년 10월 말까지야. 올해 7월 1일부터. 그럼 1년이 넘죠. 근데 유동과 비유동은요. 현재 시점 7월 1일이 아니라 올해 회계기간 종료일 있죠. 회계 보고기간. 언제래요? 12월 31일이죠. 그죠? 12월 31일. 이 시점부터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지금 현재 시점 7월 1일이 아니라 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하면 또는 상환받으면 유동, 그 이후면 비유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선 유동자산이고요. 10월 말까지니까. 두 번째 7월 1일 수치에서 내년 10월 말일에 얘도 마찬가지로 유동이죠. 투자 목적으로 취득해서 2년 후에 매각 예정인 회사 주변의 땅. 우선 개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입니다.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죠. 2년 후잖아. 2년 후. 단기 매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 유동자산이죠. 1번에 3번. 2번. 유형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5년간 감가상각할 경우 상가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선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가격은 매년 일정하다. 이건 정액법이죠. 그죠? 정액법. 정액법의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가격은 매년 일정하다. 잠시만요. 자,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매기 매년 일정하다. 얘가 틀렸다 그랬죠. 정액법이 매년 일정하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답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 매년 일정하다니까. 정액법이 매년 일정한 건데. 그러면 우선 정액법은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 감가상각은 우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죠. 이걸 내용연수로 나누면 매기 동일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죠. 지금 정률법은 안 나왔는데 정률법은요. 정률법은 감가상각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죠. 그죠? 여기에 정률, 상각률을 곱합니다. 상각률 구하는 공식은 아실 필요 없죠. 주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세 번째는 뭐 그럼 연수합계법 있죠. 지금 3번에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의 경우는 내용 연수를 역순으로 적용해서 상가격은 매년 감소한다. 연수합계법이요? 어떻게 하는 게 연수합계법이냐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그리고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계죠. 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는 건 알 거고요. 내용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계라는 건 우선 5년간 감가상각하잖아요. 그러면 내용 연수의 역수는 우선 합계부터 보면 합계요. 5년 다 더하는 거야. 5년 플러스 4년 플러스 3년 더하기 2년 더하기 1년 이걸 다 더해. 이거 15죠.
15분의 첫 번째 연도는 15분의 5.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연도는 몇 년일까요? 몇 곱할까? 역순 15분의 4. 세 번째 연도는 15분의 3. 네 번째는 15분의 2. 마지막 연도는 15분의 1. 이렇게 곱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천년도가 제일 많겠죠. 15분의 5. 그치? 천년도가 15분의 5. 두 번째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를 역순으로 적용하므로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처음에 많고 나중에 작겠죠. 그리고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 했으니까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매년 상각 잔액에 대해서 상각률을 적용해서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이중체감법이요? 줄게요.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사실은 정률법이 그 감가상각을 할 때 이 정률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싶은데 정률을 구하려면 정률을 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률하고 비슷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놓은 거야. 그게 이중체감법이에요. 보통 이제 정액법의 배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감가상각을 취득원가에서 우선 정률법을 쓰고 싶은 거야.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죠.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 내용연수 나눠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요. 여기에 내용연수를 나눴죠? 곱하기 무조건 2 하는 거야. 곱하기 무조건 2. 이게 내용연수로 나눈 게 정액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2 한다라고 해서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정률법하고요. 근사치가 거의 같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요게 이중체감법이었고요. 뭐 하나 더 감가상각할 때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죠. 그죠? 곱하기 당기 실제 생산량 나누기 예상 총 생산량. 요 비율대로 감가상각을 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정률법이 답이었어요. 이번에 1번. 3번 미실현 이익에 해당하는 것.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 손익계산서의 이익으로 보는 미실현 보유손익 또는 미실현 이익이요. 매도하는 건 처분이익, 이거는 실현손익이에요. 손익계산서. 외환차익도 실현손익, 배당금 수익도 실현손익에 해당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은 실현손익이지만 평가이익은 미실현 보유손익이에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거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실현이익이 그런 얘기죠. 보유이익과 실현이익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100만원 주고 샀는데 오늘 120만원으로 오른 거야. 그럼 20만원만큼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 이익은 자 평가이익이야. 평가이익.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 이걸 실현된 이익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주식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돼. 그죠? 그때는 그건 일반적으로 처분이익이라고 본다고요. 처분이익. 평가이익은 그래서 미실현 보유손익 또는 미실현 이익이다.
3번에 4번. 매출 채권은 영업 활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고요.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이 있다. 장난하나 씨. 그죠? 이건 매입 채무죠. 그죠?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이죠. 그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이지. 답은 2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고 매출 채권에 대한 자산 평가를 적정하게 한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은 대손이 예상되는 회계 연도에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했다가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는 대손 예상액만큼을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했다가 실제 대손이 나면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을 상계 차변에 갖다 놓고 대변에 본계정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 예측치를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능력이요. 이거 뭐예요? 피드백까지죠. 그죠? 피드백까지. 주요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었죠. 목적 적합성은 세 가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 신뢰성은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세 가지가 하부 속성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피드백 가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건 피드백 가치죠. 답은 2번. 6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계약금 받은 거, 계약금 받은 거. 돈 건물 매각하면서 계약금 받은 건 돈 들어온 거 차변에 돈 들어오고 돈 들어왔으니까 우선 자산, 부채,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죠?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 받은 건 선, 수, 금이죠. 자, 불우유토기 목적으로 기타 기부금이죠. 비용 발생했네요. 원재료 구입한 것 중에 파손, 감모, 재고 자산, 감모, 손실 회계 처리 될 겁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했대요. 신입사원 근로계약서 작성했대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증감 변동했나 안 했나 보세요. 돈 준 거 아니고요. 돈을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도 아니죠. 지금 시점에선 아직 일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건 4번입니다. 7번. 대변의 회계 처리. 기계장치 구입하고 분계 어떻게 돼요?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급금. 두 번째. 계약금 받았죠. 차변의 현금. 계약금 받으면 대변의 선, 수, 금이죠. 그러면 미지급금과 선수금이네요. 답은 2번. 8번.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 계상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현금 및 현금 서식자산, 매출채권, 보통예금. 답은 여기 있네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투자자산이죠. 이건 투자자산. 정상개별원가 계산 시 제주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 어떻게 돼요? 실제 발생액의 예정 배부율이죠. 실예. 예정 배부율. 답은 3번. 공장 임차료 왜 이렇게 쉬워? 이때가 우선 48% 정도 돼요. 48%. 임차료를 배부하는 가장 합리적인 거 연면적 비율로 배부하면 되죠. 답은 1번. 영업이익 계산하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판관비는 보통 비료여과로 끝나죠. 비료여과. 두 개네.
요거 기타의 대상사업비는 비로 끝나지만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면 판관비는 요거 두 개네요. 100, 300하고 100, 400.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은 500이고요. 거기서 비료, 여과, 판관비 300, 100, 400 빼면요. 매출 총이익은 100이 되겠네요. 답은 3번. 13번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실제 발생액이 2350인데 과대 배부됐대요. 실제 2350인데 과대 배부됐으면 기초에 얼마 배부하면 과대 배부된 걸까요? 기초 배부액은 기초 실제 2350인데 50 과대 배부됐대요. 그럼 기초에 배부한 건 2400이 돼야죠. 그래야 2300 실제 2350이니까 50만큼 과대 배부됐거나. 그럼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2400이야.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건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아까 위에도 이거 식을 알아야지. 그러면 그지? 알려면 어떻게 외워야지. 그죠? 실제 조업도는 실제 기계 작업 시간 2000시간, 기계 작업 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우선 기계 작업 시간은 2000시간, 조업도 2000시간, 2000시간. 그럼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되는 건데요? 예정 배부액 뭘 구하는 거야? 왜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기계 작업 시간당, 기계 작업 시간당 예정 배부액이니까 예정 배부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예정 배부율 얼마인데요? 12,000원이죠. 그죠? 12,000원. 답은 3번. 13번 부가시세법상 발급한 증명 서류 잘못된 거, 가능한 거. 간이는 세금계산서랑 계산서 발급 못하죠. 그죠? 이거 발급 못해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가능하고요. 면세는 계산서, 그죠?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발급할 수 있고요. 일반 과세자 중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면세사업자는요,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답은 간이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입니다. 14번 부가세 과세 표준이요.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린 빼야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뺐어. 그럼 800이죠. 매입액은 상관없고요. 신용카드 발행 공제도 상관없고요. 대손금이요. 대손금 과세 표준에서 세 가지 빼면 안 되는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세 가지. 세 가지. 하대장, 하시대장님, 하자보증금, 대손금, 그리고 판매 장려금. 하대장, 하시대장님, 하시대장님, 대장님이 하시야. 하시대장님, 하대장, 하대장은 빼면 안 돼. 대장을 어떻게 빼요? 대장을 뭐 다 시켜줘야지, 그지? 대장은 빼면 안 돼요. 하대장, 대장 빼면 영창 갑니다. 그죠? 하대장 과세 표준. 답은 800. 15번 부가세 특징이요. 일반 소비세로서 간접세죠.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구 과세 원칙. 전 단계세 공제법, 그리고 영세율, 그리고 면세제도도 가지고 있죠. 답은 15번에 2번. 실기. 와우. 딱 이상적인 이론 설명식이네요. 실기도 20분 안에 끝내야겠다. 갑니다. 시작. 기초정보관리요? 뭐 맨날 나오는 기초정보관리죠. 우선은 이름 쓰시고 문제 유형은 감독관 확인 번호는 38번 38 광땡 38번.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실기.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보통 예금액 하나은행은 400, 국민은행은 300, 그리고 신한은행은 520. 아이고 520. 여기 없어졌죠. ESC. 두 번째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이렇게 차이가 나 있죠. 지금 240, 우리은행 350, 오케이 저축은행 500,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F2 눌러서 푸른저축은행 190만원. 차익 사라지죠. 1번 클리어. 2번 휴대폰 사용요금 보조금 지급하기로 했다. 통신비 계정에 다음에 적용. 800번대죠. 계정 까먹 및 적용 등록하셔서요. 컨트롤 F 눌러서 통신비, 여기 말고 800번대 통신비, 800번대 통신비 현금 적용. 5번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 휴대폰 보조금 지급. 오케이 ESC. 3번 계정 과목을 등록하랍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 눌러서 230번에 230번 230. 그래서 유동부채 아닌데 230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그죠? 기타 비유동자산 230번에 계정 과목에 기타 비유동자산 230번. 230번은 무형자산이네. 저작권. 그죠? 230번 클릭하셔서 저작권 일반 이렇게. 뭐 현금 적용이나 대체 적용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ESC. 일반 전표 급여를 지급하면서 뭐 공제 후 차감한 금액. 엄성철은 생산직이고요. 백도성은 영업부입니다. 생산직은 임금이라고 처리하시고요. 사무직은 급여라고 800번대 급여라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7월 20일 0726 차변에 임금 500번대 금액은 180만원. 급여 142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지급 총액은 1641 160하고 1302 6빵빵입니다. 다 더하면 보통 예금으로 2943760이고요. 그거 원천징수한 금액 있죠? 거기 공제액 158 840하고 117 4빵빵. 그거만큼을 뗀 거잖아. 뗀 거 뭐라고 불러요? 예수금. 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우리가 원천징수한 걸 예수금이라고 부르죠. 2번 외상매출금 약정기일보다 빨라서 할인해 줬네요. 7월 29일날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보냅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한국전자 주식회사. 금액은 1250.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1250에서 2% 깎아주고 들어오네요. 2% 깎아주고 25만원 빼는 거죠. 그럼 1225만원. 그러면 25만원 뭐라고 불러요? 약정에 따른 물건값의 할인, 매출 할인이고요. 제품 매출과 관련한 할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 할인 쓰시는 거예요. 매출 할인은요, 약정에 따른 물건값의 할인이고 매출액의 차감이거든요. 매출액에 이렇게 처리하면요, 손익계산서에 가서 보시면 7월 달에 제품 매출에서 25만원을 차감한 이 25만원은 얘는 얘 있죠? 25만원 얘는요 이 금액에서 차감해. 이 금액에서
이 금액에서. 그 총 매출액은 요 금액인데, 총 매출액은 이건 상품 매출액 그리고 제품 매출인데 여기서 25만 원 뺀 금액이야. 그 금액을 얘랑 합치면 이 금액이 돼요. 약정에 따른 물건값의 할인 깎아준 거다. 근데 외부정부 이용자들은요, 그거 알 필요 없어. 외부정부 이용자들은. 그래서 외부정부 이용자들한테는 약정에 따른 물건값의 할인을 제품 매출에서 그냥 직접 까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1361865 1361115 25만 원 그냥 까버린다고. 직접 외부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근데 우리는 관리용은 알고 있어야죠. 왜 매출액이 줄었는지. 3번 외상매출금 파산해서 회수 불가능하게 됐대요. 근데 그거를 전년도에 회수 불가능한데 올해 뒤늦게 확인했대요.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전기분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일반 전표에. 그럼 올해 외상매출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0820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보내요. 주식회사 금산 금액은 600. 차변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와 중대한 경우 둘로 구분해서 중대하지 않은 900번대 전기요율 수정 손실, 중대한 경우는 300번대 전기요율 수정 손실. 얘는 지금 중대하지 않아죠. 900번대. 근데 이 시점에서 요때 문제에서요, 이 문제는 출제 범위가 뭐 벗어난다라고 해서 다 맞게 해줬어요. 참조하시라고요. 4번 9월 1일날 약속어음 만기가 도래해서 추심 수수료 빼고 받았네. 0901 받으러옴 차변에서 대변으로 갑니다. 받으러옴의 거래처 어디에요? 일신 기업. 금액은 200만원. 3만원 빼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죠. 보통 예금 197만원. 3만원 뭐라고 불러요? 수수료 비용이고요. 이때 이 수수료 비용은 받으러옴 추심과 관련한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판관비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9월 8일날 0908 9월 8일 외상매출금 전액을 현재 시점에서요, 대박물류 전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9개월 만기. 그럼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요, 9월 8일날 외상매출금 컨트롤 F 눌러서 대박물류 외상매출금 잔액이죠. 9월 8일 현재 시점의 잔액은 1억 1,500이네요. 확인하시고 1억 1,500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차변에서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을 대박물류 대장 말고 대박 1억 1,500 대여금으로 전환한 거죠. 단기 대여금 대박 물류 1억 1,500이 됩니다. 6번 9월 9일날 화재 보험료 1년분 48만원 모두 비용 처리했다. 9월 9일날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죠. 몇 번대냐면 지금 공정이라는 말 없어요. 그래서 800번대 보험료로 48만원 처리하시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48만원 하시면 되죠.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와우 4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매입 매출 전표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반품 세금 계산서네요. 반품 세금 계산서. 반품되었으며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했다. 그래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생겨서 발행한 거니까 얘는 10일 가세 그대로 누르시면 되고, 제품 A 대신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800, 그럼 부가세도 마이너스로. 거래처는 엑스코 전자세금. 그리고 외상매출과 상계하기로 했더니 이 외상키 누르면 분개할 건 없어요. 마이너스 외상매출금 880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로 찍히면 됩니다. 반품 세금 계산서
9월 25일 날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1000cc 넘어갔죠.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취득, 유지, 임차 비용 다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죠? 세금서 받았어도 매입세 공제 안 돼. 54 불공. 품목은 주유비. 공급가액은 6만원에 6천원. 거래처는 미래주유소.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 개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대변에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이 되겠네요. 3번 제품을 직수출했답니다. 9월 30일 날. 16 수출 제품 B 30만 N이죠. 100엔당 1000원이야. 100엔당 1000원. 그러면 환율 바꿔줘야죠. 그죠? 100엔당 1000원을 1엔당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1엔당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엔당 10원? 1엔당 10원. 그러면 30만 N에 10원을 곱하면 300만원. 300만원. 영세율이죠. 거래처는 여기 거래처의 야마모토. 굉장히 일본스러운 이름이네. 야마모토 상사. 그죠? 그냥 일본스러운 이름이라고. 수출신고번호 없고요. 외상이다. 이외상기.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월 5일날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죠. 10일 과세. 품목은 전자제품. 공급가액은 3천만원. 부가세 300. 거래처는 경북 상회.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3.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우선 계약금 받은 게 있네요. 계약금 받은 건 9월 5일자 가서 보시면 선수금이라고 처리했겠죠. 이렇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 다시 오셔서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차변으로 300. 나머지는 약소거음으로 받았죠. 약소거음 받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 3천이 됩니다. 5번 11월 26일 날 비품 노트북 2대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네요. 부가세 포함이면 과세되는 거잖아요. 매입카가죠. 57 카과 비품 55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500과 50이죠. 거래처 알파 컴퓨터.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확인. 4카드 누를까요? 그러면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찍히고요. 차변에는 부가세 대금과 원재료죠. 뭐라고 바꿔주면 돼요? 비품이라고 바꾸고요. 미지급금의 국민카드 확인하셨죠?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11월 28일 날 직원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호반 상사에 생수를 오시면 부가세 별도 과세 현금 영수증 현과죠. 현과 매입 현과 생수는 부가세 과세라고 했어요. 50만원 부가세 별도니까 55만원 입력하면 50과 5만원. 거래처는 호반 상사. 그리고 대금은 현금. 1현금 눌러도 되고 3호납 눌러도 돼요. 이렇게 이게 더 빠르겠죠. 그죠? 현금 누르면 대변에 현금 분괴 끝난 거니까. 차변에는 직원용으로 복류생비 생산부서 복류생비 500번대. 이때 소모품도 될 거고 소모품 B도 될 거고요.
복수거래, 복수 답안. 소모품 B. 대신 소모품 B는 생산부니까 500번대로 하셔야겠죠. 문제 4번. 8월 5일날 수도광열비 48만원 전액 판관비. 이는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과 전력비 뭐 있다라고 돼 있죠. 계정 과목을 조금 잘못 쓴 거네요. 일반 전표 부가시세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8월 5일자 가면 수도광열비 얘가 뭐라고요? 이는 제조 공장에서의 수도요금. 수도요금이요? 500번대 수도요금 가스 수도료. 금액은 28만원.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처리하는 거죠. 나머지 차변에 500번대 전력비. 2번 9월 10일 날 건물 외벽의 유리를 모두 강화 유리로 교체했대요. 강화 유리. 공사대금 500은 이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본사 공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수익적 지출이라고 처리했다고. 메인 매출전표 가셔서 9월 10일자에 가시면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 거죠. 수선비. 근데 자본적 지출은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뭐라고 바꾸면 돼요? 건물로 바꾸면 되죠.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 1번 수동, 2번, 3번 자동입니다. 1번 12월 31일 날 장기차입금 중에 2019년 3월 20일 날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5천이라고요. 대변에서 차변으로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하는 거죠. 장기차입금 항생은행 금액은 5천.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항생은행. 감가상각비요. ESC 결산자료 입력. 결산 1월부터 12월 컨트롤 F 눌러서요. 차량 운반구. 여기는 지금 500번대 감가상각비예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근데 지금 영업용 차량이네. 그러면 다시 차량. 그러면 이번에는 800번대 감가상각비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150. 비품은 30. 그리고 3번 컨트롤 F 눌러서 기말재고자산 기말 상품은 없고요. 컨트롤 F 눌러서 기말 원재료는 350. 컨트롤 F 눌러서 엔터. 기말 제공품은 700. 컨트롤 F 눌러서 기말 제품은 1550. 전표 추가. 예. 그리고 문제 6번 조회 문제죠.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차가감 납부할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 신고서 가셔서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차가감 납부할세 맨 마지막에 있는 금액이죠. 4,600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반기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요 문제는 보통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같이 해서 잘 나오는 게 월별로 계정 과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표 총계정 원장 가셔서요. 1월 1일부터 6월까지 제품 매출 이렇게 치면 제품 매출이죠. 월별로. 그럼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은요. 7억 2,900. 1월 달이네요. 1월 달 7억 2,900. 6월 30일 현재 기업은행의 단기차입금 잔액이요. 거래처 원장이죠. 은행에 지금 어떤 채권, 채무, 단기차입금은 채무잖아. 의 거래처 원장 가셔서 1월 1일부터 6월 30.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엔터 치시면 되고요. 몇 개, 두 개밖에 없네.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잔액은 7,800이 됩니다.
와우, 딱 40분이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69회 조금 이따 계속 풀도록 할게요. 졸려. 집에만 있으면 졸려. 아우. 자, 이따 또 금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